반갑습니다. 명리관법의 신혁명 해인 도비결 명리의 해인입니다. 도비결 명리에서는 천간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기, 체, 중화. 이 중에서 지난 컨텐츠에서는 체에 속하는 갑, 을, 경, 신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에 속하는 병, 정, 임, 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자주 듣는 편인가요? 너 감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경상도 보리문댕이라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엄마야, 니는 고마 감정 있는 기가 없는 기가? 예, 여러분의 사주천간에서 병, 정, 임, 계가 없으신 분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특히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 테니까요. 혹시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심 혼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생각이 부들부들하지 않는 거지? 아유, 답답해. 맞습니다. 도비결 명리에서는 천간걸자에서 병, 정, 임, 계가 없으면 감정선이 좀 딱딱하다고 봅니다. 일단 수화가 없으니 온도의 차이가 적을 것이고요. 자연히 기질 자체가 좀 경직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는 것은 자잘한 재주 재능을 익히는 일도 여의치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운에서야 그런 글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오죠. 대운에서 들어오고 세운에서 들어오고 월운에서도 들어오고 일운에서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운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운을 인지하고 행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운으로 들어오는 글자는 인지하여 적응하려다가 보내버리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국에 있어야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국에 없던 기운이 들어와서 좀 쓸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운에서는 들어와야 합니다. 어쨌든 사주는 원국에 있어야 평생 쓸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에 해당하는 네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와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죠. 우선 병화입니다. 병화는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어떻든 대상이 있어야겠죠. 병화가 추구하는 대상은 사람입니다. 병화는 사람을 운영하기 때문에 언제나 높아지기를 원해요. 자기가 높으니까 당연히 공경받기를 원하겠죠. 공경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자월 개수당령자인 저는 공감력과 소통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운영자가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않는다는 건 독선과 아집으로 똘똘 뭉쳤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는 절대 사람을 진정한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감력과 소통력만 있으면 될까요? 예, 운영자로서의 자질도 있어야겠죠. 여러분은 최고의 운영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깨달음의 범위가 넓고 깊으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넓고 깊은 깨달음이 주는 미덕은 겸손이 아닐까 하고요. 전문적인 지식은 실질적 업무 능력이 될 테니까요. 다음 두 번째로 정화입니다. 정화는 한마디로 연금술사입니다. 어떤 것을 만나도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글자예요. 재주와 재능이 뛰어나고 기능 역시 남다른 글자입니다. 배움에 있어서도 둘째가라면 서럽죠. 아마도 학교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일간이 정화가 아닐까 합니다. 정화는 또 굉장히 실리적이에요. 사람을 볼 때 가치가 없다 싶으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도 타인에게 어떻게 차려입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자신의 가치가 가장 빛나 보이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물건을 볼 때 가치가 없다 싶으면 관심 밖으로 밀어버리고요. 사람을 만나도 가치 위주로 판단을 하는 속성이 있죠.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값어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가치도 중요하고요. 실질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마디로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나 물건을 정화들은 가치롭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화는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고급스러운 글자입니다. 다음은 임수입니다. 임수는 일단 욕심꾸러기라고 표현할까요? 좋게 말하면 포용성과 수용성이 끝내줘요. 만났다 하면 무조건 끌어안거든요. 물질적인 면만 그렇지 않고요. 정보나 사람이나 또 사랑, 관심 등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흔쾌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으로 발 벌려 품어 안는 겁니다. 일단 양껏 품어 안은 후에 내면의 필터링 과정을 거칩니다. 천천히 필요와 불필요를 구분하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필터링하고 나서 필요 없는 것은 토해냅니다.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을 취해서 토해내죠. 그런데 정화가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는 양상이 조금 달라요. 정화는 가치 자체를 추구하고요. 임수는 영역적으로 넓게 추구해요. 내부는 물론 외부 것까지 또는 당장 필요가 없음에도 일단 끌어담습니다. 이런 임수는 언뜻 보면 굉장히 품이 넓어 보이기도 해요. 웅숭 깊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글자의 특성이기 때문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수입니다. 개수를 가장 적확히 표현하면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은 넓이보단 깊이와 상통하죠. 그래서 개수가 하는 공부나 마인드는 좁고 깊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져도 개수는 임수와 달리 내게 필요한 것만 취해요. 그리고 일단 취한 것은 바닥이 보일 때까지 파들어가죠. 그래서 개수는 내면적이고 매니아적입니다. 만약 사업을 한다면 임수는 무대를 국제적으로 인식하고요. 개수는 국내적으로 인식하겠죠. 또한 개수는 인간의 본질을 추구하므로 정신, 영성, 역사, 윤리, 종교, 봉사, 처근지심, 전통, 이런 키워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단어와 연관되다 보니 괴수의 마음은 어떨까요? 뭐든 공감하려 하고 밀도 있게 친하려 하겠죠. 좀 징징거리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깊게 파고들다 보니 개수의 생각은 굉장히 창의적이기도 합니다. 개수는 십천간의 마지막 글자이므로 사실 제일 늙은 영혼이에요. 올드소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눈물도 많고요. 그러면서도 또한 기질은 천진난만해요. 천간 10글자 중에서 가장 연구 대상인 글자가 저는 개수입니다. 자, 이제 천간 기에 해당하는 병화, 정화, 임수, 개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체에 해당하는 간목, 을목, 경금, 신금이 기에 해당하는 병화, 정화, 임수, 개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앞에서 드렸죠. 반대로 기에 해당하는 병화, 정화, 임수, 개수가 체에 해당하는 간목, 을목, 경금, 신금을 만나지 못하면 할 일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천간에 기와 체가 어우러진 게 좋겠군요. 자,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 또 말씀드립니다. 예, 사주 천간에 그 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처럼 가을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였을 거예요. 함께 여행을 갔어요. 시내를 벗어나서 1시간 정도 달리니까 시골 풍경이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노랗게 익은 벼눈이 펼쳐지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 천국에 온 것 같았어요. 가을볕을 받은 벼이삭들이 바람에 넘실거리는 그 풍경이 신비스럽기 짝이 없었죠. 그런데 정작 더 신비스러운 풍경은 곧이어 나타났어요. 그 넓은 황금 들판 가운데 샛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거예요. 벼의 노란 컬러 가운데 더욱 샛노란 컬러의 대비가 가히 환상적이었습니다. 저 투톤 컬러를 어떻게 표현할까? 시를 썼던 저는 가슴이 막 설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가 툭 묶고 들어오는 거예요. 야, 혜인아, 저 은행나무 2그루 틀면 도대체 은행 알이 몇 마리나 될까? 오 마이 갓. 그때 제가 느꼈던 낭패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 싶었죠. 평상시에 참 통한다 싶었던 친구인데 그때 정말 큰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와서 도비결을 익히고 나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사주글자에 감정적 메커니즘이 형성되지 않고 좀 딱 부러지는 결과물에 해당하는 실질적 글자만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이렇듯 도비결 관법은 자평명리로 대변되는 기존의 십성관법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네, 해인 도비결 관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천간 글자 중에서 감정적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에 해당하는 병화, 정화, 임수, 개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아주 멋진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혜인이었습니다.